이번 시간에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 변화도 있고요. 경제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 기후적인 변화, 그런 다양한 산업적인 변화도 있죠.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라고 하는 피에르 상소라는 학자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느림은 무능력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소비자의 변화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냐 하면, 워낙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도 그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빨리빨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빠른 변화에 대해서 이 철학자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책은 몇 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요즘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느림은 무능력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변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 좀 얘기를 해보고요. 이 느림의 철학자 상소 박사는 그 흔한 휴대폰도 없답니다. 이메일도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요즘 같은 최첨단 통신기기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느리게 살고 싶어도 느리게 살 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빨리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 소비자를 빠르게 살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너도 나도 빠른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구는 무의식적인 것이기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세상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지, 무엇이 소비자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환경 변화 측면에서 보면 최근까지의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의 스마트 디지털 환경 변화는 매우 빠르고 아주 급격하게 변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매우 빠르게 변화해 오고 있죠. 그죠? 2005년도에 와이브로라는 게 나오면서 이 디지털 통신기기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바로 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실제로 광고대행사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95년도인가 그때부터 우리 회사에 인터넷망이 깔리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일 때문에 97년인가 8년부터 핸드폰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은 아주 잘 빠진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가 뭐 표현으로 뭐 냉장고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두툼하면서 둥글하면서 이렇게 큰,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없게끔 이렇게 들고 다녀야만 하는, 가방에 넣고 다녀야만 하는 크기의 그 핸드폰 모양은 아예 지금 제가 구하기도 힘들어서 여기에 안 올려놨는데, 아무튼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정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해진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작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5G, 5G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래서 올해 2020년대에 들어서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5G 가입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기들도 많이 등장했고, 뭐 스마트 TV라고 해서 요즘 TV는 음성 인식도 하고 인터넷과 연결도 되고 굉장히 똑똑해진 TV를 우리 안방에, 우리 거실에 들여다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환경 변화는 빠르게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소비자를 둘러싼 미디어의 환경 변화 또한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신문, 방송, 이 양대 산맥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온라인화 되어가는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다 변화해 가고 있어요.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고 영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비자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 변화 또한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뭐 실제 몸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 행동 변화는 어떤가? 역시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그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태도도 달라지고 있고, 추구하는 가치도 변화하고 있고요. 개인
굉장히 개인화된 소비자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매스미디어, 매스가 이제 아주 많은 거대한 양의 그런 마케팅을 해왔다, 매스 마케팅을 해왔다면, 지금은 개개인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 개인의 소비 패턴, 소비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소비자들도 많이 볼 수가 있게 됐죠. 아무튼 이렇게 소비 행동 변화 또한 빨라지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소비자들은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 바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막 이끌려갔지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도적인 입장으로는 변해 있죠. 주도적인 입장으로.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부분도 많이 생겨나서 기업들이 오히려 소비자의 변화 트렌드를 쫓아가기 바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기업들이 또 주도하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소비자가 무조건 그런 변화되는 모습의 상황에 수동적이고 끌려가지만은 않고 있더라. 오히려 주도적인 그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도 나왔지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생각대로 하면 되고, 진짜 우리가 이런 것이 될까? 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미 다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몇 년 전에 과학 공상, SF 그런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고 책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다 실제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의 소비 트렌드를 보기 전에 우선 90년대부터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최근 소비 트렌드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안 자료 자체가 양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꾸 늘어나죠. 작년에서 또 올해까지 해서 자꾸 덧붙여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으로 늘어나서 지금 80페이지가 넘는 그런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아마 좀 몇 개로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아마 이번 강의부터 시작해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소비 트렌드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90년대를 이끌어온 트렌드를 살펴보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당시에는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그때부터 이제 세계화, 또 글로벌화가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퍼스널 아이덴티티, 즉 개인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기 표현 욕구와 개인의 정체성 추구가 굉장히 증가하기 시작한 때가 벌써 이제 90년대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휴먼 네트워킹의 활성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 중심 공간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 이제 나오면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PC통신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서 막 PC통신 내에서 채팅도 하고 거기서 뭐 많은 사람들끼리 그런 동호회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사이버 커뮤니티라는 것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가 이제 9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정보를 유통시키고 정보 교환도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프라인만으로는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레벨의 일반화다. 뭐 랭크업이다, 업스케일이다 라는 식의 용어들이 등장했고요. 소비자의 욕구 수준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용어의 활성화도 일어난 시기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감성 용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헬시, 뷰티, 섹시 이런 용어들이 사람들의 소망을 나타내는 용어들로 90년대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트렌드들이 90년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또 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욕구 변화로 인해서 또 다른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는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소비 트렌드들이라고 해서 쭉 한번 또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소비 트렌드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웰빙이라는 것과 유비쿼터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웰빙은 우리 사람들의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 방식에서도. 근데 이제 유비쿼터스는 이제 기술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인 통신이 발달되고 모바일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화 경향은 아주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인화 경향. 자아에 대한 발견뿐만이 아니라 정보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화 경향이 아주 증가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개인화 경향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한 소비가 증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소비.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뭘 사다 드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이제 그랬다면 이제 개인 본인이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소비가 점차 증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매장 환경도, 소비 환경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형 테이블이다라고 해서 이제 혼자 앉아서 뭐 술을 먹거나 음식을 먹는, 이제 혼자 점포에 그런 데 가서 술집이나 식당에 가서 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셀프 기프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카피도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제는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뭔가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자꾸 해주는 그런 소비를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점차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을 타겟으로 한 광고가 가능해졌고 실제 그런 광고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광고들이 막 날아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런 트렌드들이 2000년대 이후로부터 갑작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가 바로 이런 양면 소비, 가치 소비, 또는 트레이딩 업 또는 트레이딩 다운이라는 용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도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선택 대안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리고 소비자 정보력이 아주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강화됐고요. 이제 소비자들이 맘만 먹으면 정보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됐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나오는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정말 이제는 기업의 말만 믿고 뭔가를 사거나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자꾸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트 상품을 통해서 소비 트렌드를 또 분석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히트 상품을 매년 연말에 올해의 히트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기사화 돼서 나오는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히트 상품 치면 쫙 나옵니다. 뭐 올해의 히트 상품 뭐 쭉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나온 기사들 중에서 이제 몇 군데 나와 있는 내용을 추려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된 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2003년부터 나와 있는 것들인데, 2003년도에는 이제 소비 심리가 양극화됐다. 그 해에는. 그래서 히트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뭔지. 로또가 이제 히트 상품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로또는 더 많이 팔리고 있죠. 로또부터 이제 재테크 수입차, 이게 이제 돈과 부와 관련된 히트 상품이고, 퓨전 사극, 이민 상품, 디지털 포터, 신가전, 웰빙 상품, 지식 검색, 지하철 신문, 이런 것들이 히트 상품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웰빙 트렌드의 탄생이었다. 2004년도는 경기 회복 지연, 소비 침체 지속. 우리가 1998년도에 엄청 힘든 그런 시기를 맞았죠. 달러가 고갈이 바닥이 나서 굉장히 힘든 그런 경제 상황을 맞이했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침체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2004년도에 나온 게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SNS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SNS라는 말이 없었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싸이월드가 최초인데, 지금은 싸이월드 거의 이제 계정 폐쇄하고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 페이스북은 전 세계를 막 이용자들이, 전 세계 이용자들이 막 거의 10억 명 가까이 된다 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가 늘어났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당시부터 이제 2004년부터 한류 스타가 또 히트 상품에 들어갔고, 드라마 파리의 여인,
뭐 여러분들이 아마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휴대폰이 이제 복합 기능화되기 시작했고, 대용량 mp3가 등장했고, 저가 화장품이 오히려 히트 상품이 됐다. 그다음에 주택 장기 대출, 매운 음식, 비타 500이 2004년도부터 나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가 바카스가 그 건강음료라는 시장에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타 500이 등장하면서 이제 경쟁 시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매운맛 강조 음식, 그 다음에 고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신중한 소비 행태가 지속됐다 해서, 그때 이제 서울의 청계천이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지금의 청계천 모습으로 드러내서 완전히 그 위에 있던 고가도로가 다 철거되고 예전에 그런 청계천을 복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종 격투기라는 게 이 당시에 히트 상품이었고, 카트라이터 게임이었죠. 블루오션 전략,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또 히트 상품이었고, 뭐 주식형 간접 투자 상품, 억청녀가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 위성 DMB, 내비게이션이 또 이때부터 히트 상품이 됐대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잖아요. 그죠? 2005년도부터 많은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블로그도 이때 히트 상품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소비의 진화가 일어났다. 2006년도에 가면 글로벌 웰빙 트렌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슬림폰, 저도수의 소주가 등장했고, 아마 지금 나오는 소주들은 다 도수가 낮잖아요. 그죠? 옛날 진로 소주가 아마 23도인가 24도인가 그랬죠. 지금은 뭐 16.5도, 뭐 15도까지도 낮아진 소주들이 많이 나왔죠. 차 음료가 등장했고, 스키니 패션, 평판 TV가 등장했고요. 판교가 그 당시 이제 신도시로 등장해서 부동산 광풍을 일으켰고, 고구려 사국, 광개토 대왕, 뭐 이런 사극들, 비보이가 또 그 당시에 아주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이승엽이라는 야구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한참 활약할 시기였어요. 왕의 남자라는 영화와 괴물이라는 영화가 아주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웰빙이라는 것이 또 키워드로 자리 잡았고요. 2007년도에 가면 재산, 건강, 정서, 이 세 가지 욕구가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 옥수수 수염차, 비비크림, 와인, 국가대표, 틴스타, 10대 국가대표의 박태환, 수영, 그죠? 그다음에 이상화, 빙상, 이런 국가대표의 틴스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손현재, 기계 그 체조 선수, 그다음에 사극, UCC가 이제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무한도전이라는 오락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는 히트 상품을 이었던 원더걸스가 등장했어요. 웰빙 영역의 전방위적 확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가면 스트레스, 불확실성, 불신. 2008년도가 무슨 해냐 하면 미국의 엄청난 그 금융 타격이 발생한 해죠. 그죠?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그 부동산 대출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서 세계 경제가 다 흔들린 해가 바로 이 2008년도입니다. 그 교통요금을 이제 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가 등장했고, 넷북이 나왔고, 기부문화, 인터넷 토론방, 소비자 고발 프로, 촉각형 핸드폰, 닌텐도, 위라는 닌텐도 오락 게임기, 베이징 올림픽 스타,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또 히트 상품으로,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쇼, 리얼 버라이어티 쇼가 또 연애 프로그램으로서 히트 상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때 이제 안심 먹거리 선호도 증가했다. 하여튼 이렇게 2008년도까지의 트렌드, 히트 상품을 통해서 살펴본 트렌드가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가면 신종, 플루, 불황, 기술혁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09년도에 바로 신종플루가 닥친 해였어요. 이때 신종플루도 꽤 무서운 바이러스였죠. 우리 학교에서도 그 당시 신종플루에 감염됐던 교수님도 제가 봤던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때부터 이제 그런 바이러스 공포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사스니 뭐 이런 공포스러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하게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죠. 이제 2009년도를 보면 먹거리, 도보체험관광, 김연아 선수가 또 피겨스케이트에서 또 금메달을 땄고요.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걸그룹들이 또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시기고, LED TV가 등장했고, 이때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시작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KT의 쿡, 그 다음에 신종플루 대응 상품들, 뭐 마스크도 해당되겠죠. 잊혀져가던 가치의 재발견이다. 아무튼 이런 2009년도의 트렌드는 이런 히트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기술 혁신도 일어났고, 2010년도에 가면 혁신적 IT 플랫폼의 확산이다 해서 스마트폰이 이제 완전히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2010년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죠. 태블릿 PC가 등장했고요. 슈퍼스타 K2 경연 프로그램이 또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여자축구 대표팀, 그 다음에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끌었어요.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의 K3, K5, K7이라는 K 시리즈가 히트 상품으로 등장했고, 블루베리 과일이죠. 네, 발열 의류, 이때부터 겨울에 발열 의류를 입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다음 아바타라는 영화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한 식습관이 확대되기 시작한 해가 2010년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가면 고물가, 저성장, 긴장과 불안이다 라는 키워드를 내리고 꼽고면 스티브 잡스가 이때 아이폰 아마 신제품을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또 스티브 잡스가 사망을 하는 그런 해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가수다, 그 경연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신인들이 아니라 기존에 아주 실력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요. 갤럭시 S2, 이 S 시리즈가 시작됐어요. 스마트폰. 지금 S20이잖아요. 그죠? K-팝이 인기를 끌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했고, 카카오톡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이 완전히
다음을 오히려 합병시켜서 카카오라는 기업으로 바뀔 정도로 지금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서 그 카카오의 의장인 김범수 씨가 주식 부자 1위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만큼 카카오톡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연금 복권, 통금, 반값 PB 상품, 이제 그런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서 비싸지 않은 저가형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 도가니, 이거는 좀 안 좋은 측면인데 그런 성폭력과 관련된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2011년도에 히트 상품이었고 소비자 참여와 파워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는 저성장 장기화다. 2008년도에 그런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98년도에 힘들었던 그 상황을 극복하고 좀 성장을 쭉 해오던 차인데 2008년도에 또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서 그런 저성장, 불경기가 장기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등장한 그 강남 스타일이 아주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애니팡이라는 게임, 모바일 게임이 엄청 여기저기 막 그 애니팡 그 게임 소리가 막 울려 나던 시기였어요. 런던 올림픽이 열려서 런던 올림픽 스타가 나왔고 관객 1억 시대에 한국 영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영화도 엄청난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갤럭시 2012 시리즈가 나왔고 LTE 서비스가 이 당시에 또 시작됐고요. 고급형 인스턴트 커피다. 아마 이게 카누가 아마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차량용 블랙박스도 이제 필수용품이 돼서 이때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이고 에너지 음료, 그 다음에 캠핑 상품 이런 것들이 2012년도에 히트 상품으로 시장 타겟 고객 세분화가 강화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년도까지 히트 상품을 통해서 소비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13년 시기에 트렌드의 변화 키워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주 활발해진 시대다. 페이스북과 트윗이 SNS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아이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톡, 그다음에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이런 메신저 서비스가 엄청난 확산을 일으켰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2012, 13년도의 변화 키워드는 또 호밍 인스팅트다. 뭔가 자기가 너무나 수년 동안의 빠른 변화의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서 적응하는데 많은 피로감이 쌓여져 왔는데 뭔가 좀 쉬고 싶은 그런 변화에 이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출돼서 표현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귀농 1만 가구 넘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농촌에 가서 그런 전원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 패턴, 그죠? 귀농 가구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니제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커져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유엔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영화 감독이 또 이 영화 감독도 꽤 이제 갑자기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싸이의 이제 역시 또 강남스타일도 그렇고 이 김용 세계은행 총재로서 또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때부터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앞장선 것이 바로 한류 문화가 한국화 시대를 아주 앞장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한국 문화라 특히 이런 강남 스타일, 한국 영화가 뭐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을 받고 뭐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작년에는 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엄청난 아카데미상에서 또 굉장한 상을 받았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면서 굉장히 한국의 대중문화가 앞장서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엄청나게 올린 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 스타들도 활약을 많이 했고요. 오프라인 스페이스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생활을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또 해온 거예요.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온라인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10년 이상을 인터넷 속에서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인터넷 가상세계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좀 나는 좀 인터넷 속에서 들어가고 싶지 않다. 가상세계에서 좀 벗어나고 싶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공간으로 신뢰를 구분짓지 않고 급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과의 만남이 아닌 실제 얼굴을 마주하는, 그죠?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 얼굴을 마주하는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다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에 막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꾸 분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또 어려워졌잖아요. 언택트 시대가 다시 또 돌아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그건 또 나중에 또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이런 변화의 모습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스페이스, 이런 공연장을 찾는 이런 락 페스티벌 같은 것들 막 야외에 엄청난 넓은 그런 데서 락 페스티벌도 하고 이런 모임 공간, 백화점에서의 문화 공간, 이런 바깥에서의 오프라인 스페이스가 많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또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겸손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념, 자긍심, 열정을 자신의 스타일로 뽐내는 시대가 왔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DNA가 다르듯 각각의 사람들이 다 각자의 멋이 있고 고유의 멋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대한 탄생, 그죠? 오디션 프로그램들, 슈퍼스타 K, K-팝 스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도 올해는 또 물론 트롯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건 나중에 또 좀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2013년도에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했대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만 해도 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2013년도에 히트 상품을 살펴보면 아주 또 열풍을 일으킨 게 바로 이 응답하라 1994, 그죠? 이 드라마가 TVN에서 방송되면서 옛날에 저도 아주 열심히 봤어요. 1994년도면 제가 아주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 살았던 모습을 아주 재현을 잘해준 드라마라고 볼 수 있고, 그때의 그 향수에 많은 저 같은 세대,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3040, 5060까지는 아니었고 3040 세대들이 이 드라마를 굉장히 열심히 봤고요. 그래서 이 응답하라 1994로 인해서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다시 또 유행하고, 그때 막 재밌게 본 그런 여러 가지 시대상, 사회의 모습, 그 당시 막 유행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낯선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뭐 여기 등장한 인물들이 다 지금 또 굉장한 스타들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 TVN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또 떴어요. 이 등장한 주인공들이. 그래서 대단한 드라마가 됐죠. 이 당시에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들 공감을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봤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2015년도 히트 상품부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2015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중고등학교 시대에서 이제 대학교까지 왔을 때 이 상품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제 얘기가 말이 좀 빨랐을지도 모르겠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급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천천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